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겨드릴게요. 인생 이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스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닥터앤스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늘도 각 분야 전문의들과 함께 의학쇼의 진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닥터앤스타 출발해볼게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하는 MC 닥터 의학 박사 김준호. 네, 오늘도 닥터 군단들 정말 든든한데요. 네. 이제 닥터앤스타를 찾은 스타가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될 시간이죠. 네. 네. 먼저 스타 리얼 라이프 스토리로 스타의 일상을 닥터 군단이 스캔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개그우먼 박보드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보드레요, 박보드레입니다. 말씀을 하니까 다시 드러나시는데 네. 딱 겉모습만 보시면은 네. 우아한 어떤 여성분이 딱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게요. 여기 좀 보드레요. 네, 사실 그 개그우먼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기도 잘하시고 맞아요. 뭐 토크쇼에서 활약도 대단하신 만능 엔터테이너신데 요즘 어떻게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에 네. 공연도 준비 중에 있고요. 뭐 라디오 게스트도 많이 활동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윤섭 쌤은 마카롱이 몇 칼로리나 되는지 아세요? 마카롱이 실제 칼로리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100g에 400칼로리, 한 개 조그만 거가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 들어있다 하네요. 밥 한 공기만큼 좀, 참 좀 억울하네요, 그거는. 당 떨어진다? 그럴 때 초콜릿 같은 걸 먹는다.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김준호 선생님도. 저요? 아몬드 초콜릿 좋아하시잖아요. 안에 아몬드 들어가. 아몬드. 그 아몬드가 그 아몬드. 제가 말씀 좀 좀 해주세요. 의사스럽게 얘기를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의사스럽게. 몸무게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혈류는 전체 혈류의 한 20%가 가니까 에너지의 20%를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뇌는 딱 포도당만 소모를 해요. 제일 그 순수하게 정제된 당. 네. 그래서 이제 뇌를 많이 쓸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아몬드 초콜릿. 초콜릿이 필요하죠. 전 그래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고 먹는 당보다 우리가 모르고 섭취하는 당이 많다. 이게 문제네요. 네. 단순 당의 과다 섭취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운동하고 살 빼기가 사실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체중이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적당히 운동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맞습니다. 닥터앤스타. 우리 닥터 군단들 든든한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셨었다고요? 저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끔히, 우리 김준호 원장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김준호 선생님이 네. 그렇다면은 박보드레 씨의 뷰티 주치이시네요. 네, 제가 박보드레 씨의 뷰티 주치입니다. 네. 박보드레 씨가 김준호 원장님 덕분에 중년 입문반에서 이제 3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오신 건데요. 저희가 메이크오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의 소유자, 언제나 활력 넘치는 개그우먼 박보드레의 고민은 다 만족은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화면이 실물보다 좀 너무 못하다 소리를 들어서 박보드레의 뷰티 주치,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준호 원장의 뷰티 솔루션 대공개. 제가 원하는 모습을 뭐 100%로는 뭐 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제가 원하는 그 개선점이 좀 더 부드럽고 더 젊어지고 싶은 욕심? 아름다움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뷰티 주치의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인상 굉장히 밝으시고요. 늘 화면에서 뵀던 거랑 비슷하게 입을 열자마자 너무 밝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었죠. 가장 큰 거는 이제 볼이 좀 통통하신 그 볼이 좀 내려와서 나이에 비해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거가 가장 큰 컴플렉스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들 보기에 눈이 굉장히 큰 눈이시긴 한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눈이 좀 덮여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인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만족하고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괜찮아졌다는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처진 눈매 라인과 뭉툭했던 얼굴 라인의 개선을 위한 뷰티 솔루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박보드레시 쌍꺼풀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그리고 볼은 처진 거는 제가 보통 하던 것보다 벡터를 두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두 번 당겨서 볼에 처진 부분을 거의 다 해결을 했고요. 아무래도 절개를 한 것보다는 뭐 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효과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 선생님에 의한 박보드레를 위한 메이크오버 잘 살펴봤습니다. 사실 노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된 시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으셨네요. 네. 쌍꺼풀에 대한 고민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그거 몰랐었는데. 제가 눈이 약간 이렇게 좀 안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눈꺼풀에 안에가 좀 처졌다 그러고 좀 약간 전에 쌍꺼풀 했던 게 좀 티가 난다 그러고 네. 많이들 좀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해야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안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본인의 고민과 전문의 소견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 봤을 때도 눈이 메이크오버의 대상처럼 보였나요? 저는 뭐 처음 봤을 때 사실 박보드레 씨가 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전혀 안 했었어요. 선생님이 네. 안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첫째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메이크업을 또 하시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의 문제라서 일단 손을 보게 됐죠. 네. 이제 보드레 씨도 근육이 약한 상태의 눈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의 앞쪽, 그 다음에 양쪽의 바깥쪽, 이 약간 처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눈썹을 살짝씩 건드렸었어요. 저희가 네.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저 안검하수인가 봐요. 네. 제가 막 그래서 안검하수라고 계속 우겼는데 안검하수 아니라고 네. 저한테. 안검하수 진단이 나오면은 절개를 해서 근육을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수술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경과도 좀 확실하지 않고. 근데 지금 하신 수술은 그냥 매몰법으로 처진 부분만 간단하게 저는 고정을 뭐예요, 한 거라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울 보면서 자기 눈에 다 하고 저는 뭐예요, 맞아. 저는? 김청 씨도 안검하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성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눈꺼풀이 피부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눈동자를 덮어서 눈동자가 좀 덜 보이게 되는 상태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 분들은 꼭 근육을 손볼 필요는 없어요. 아니, 화면에 눈이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덮여가지고. 김청 씨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정말 저 이쁜 눈이 이상해지니까 간단하게 매몰법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회복도 빠른가요? 그럼요. 보드레 씨도 매몰법만 했어요. 보통 회복이 네. 며칠 걸려요? 한 3, 4일이면 되죠. 사이. 상담은 거는 2주 된 눈이에요. 아니, 아까 나는 눈을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예. 2주 됐어요. 저 친구 왜 나왔지? 나 아까 그랬거든. 안검하수 그런 거랑 좀 뭐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성 안검하수라든지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근육이 약해지는 거고요. 이제 외상에 의한 뭐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안검하수들은 근육과 이제 안검판이라고 해서 눈썹 속눈썹에 붙어 있는 이 딱딱한 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분리가 돼서 생기는 게 이제 안검하수이기 때문에 사실 원인이 다르죠. 그러면 혹시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나이가 들고 났을 때 다시 재발하거나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재발할 수도 있죠. 재발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죠. 안검하수가 있으면은 일단 시야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 같은 게 이렇게 안쪽을 찔러가지고 각막이나 결막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죠. 네. 자, 똘망똘망 상큼해진 박보드레 씨의 눈매 뷰티 처방전 공개해 주세요. 네, 박보드레 씨는 일단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약간씩 처져 있는 쌍꺼풀을 좀 교정을 했고요. 앞쪽에 약간 흉터가 있었던 거를 조금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에 살이 조금 있어서 살짝 내려와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들을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살짝 올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죄송한 네. 말씀이지만 이게 뭘 했다, 티가 난다 이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요 변함이 30대 없다, 이렇게. 중반에서 이 40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가 딱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눈꼬리하고 이 볼 살 처짐.
그 두 가지인데 심한 수술을 해서 올리기에는 또 나이가 살짝 어려요. 그렇다고 뭐 간단하게 해서는 또 확실하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근데 박보드레 씨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사실 좋아요. 간단한 시술로도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딱 날카롭게 나온 거 보면 잘 맞는 체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번엔 김태희 눈처럼. 본인 얼굴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본인도 그걸 느끼셨겠지만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의 반응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할 만큼 했다. 살을 빼라. 그게 숙제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얘기해요. 본인의 관리, 노력을 또 네. 강조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말씀들처럼요. 맞아요. 예. 눈 수술이라는 게 사실 너무 흔하게들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잘못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그 부작용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닥터 앤 스타 오늘은 박보드레 씨와 함께 인생 2막 프로젝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닥터 앤 스타 오늘의 주인공 박보드레 씨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보드레의 메이크오버 체크리스트. 성형외과에서 아름다운 눈매와 라인을 위한 매몰법 실리프팅 필러 시술 완료.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의 패턴과 건강 개선을 위한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 이갈이 치료를 위한 보톡스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고 자기 신발 안에 있는 모래 하나이라고 해요. 네. 박보드레 씨도 모래알 같은 고민들 우리 닥터 앤 스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예쁜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 인생 힐링 메이커 닥터 앤 스타 다음 주에도 아름다운 주인공과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